보시는 거예요. 권비경 원장님? 예? 어때요? 진짜 약한 몸이 요 문신 다한 손님이잖아요. 했는데 또 변화가. 그 대신 그 손님이 집에서 염색하는 문신에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일 오라고 했거든요. 좋대요. 손질을 안 하면 밖을 못 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나간다잖아요 지금. 박수. 너무 애기거든요. 이제 앞으로 가는 연모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연모 손상모발로 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순한약 쓰시면 안 돼요. 건강모 아주 적게 쓰시는 게 저 손상모 좀 많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가는 모발은 면역성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건강모를 내가 꼭 바르고 싶은데 이걸 바르면 자지러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반 펌약 치료를 살짝 먼저 파마약으로 먼저 도포하고 발라보세요. 안 자지러져요. 면역성 체계를.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보면 건강이 있고 손상이 있잖아요. 근데 건강 부분에만 솔직히 바를 수가 없잖아요. 이 평면만 받을 수가 있는데 위에 모발은 저 손상 부분에 안 발라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니면 약이 흘러내려서 손상 쪽으로 침투하거든요. 그럴 때도 먼저 내가 건강물을 바르고 싶거든 훨씬 더 순한 약.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 안에 PPT 충분히 도포해서 먼저 도포량에 내가 10개를 도포할 거라면 그 부분에 3개나 4개를 먼저 도포해 보세요. 도포하고 들어가면 신기하게 모발이 견뎌요. 그 확실히 면역성 체계를 잘 갖춰주고. 그런데 곱슬은 달라요. 곱슬을 펴야 되는데 곱슬머리를 뭐 자질질까봐 순한 약을 먼저 바르잖아요. 아무리 강한 약을 발라도 절대로 도포되지 않아요. 곱슬이 안 펴져요. 그때는 곱슬을 얼른 펴고 나서 도포됐던 약을 다 걷어내셔야 돼요. 방치하실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 신술하다가 폭망한 사람, 마음에 안 드셨던 모발. 염색이 저희가 백모인데요. 백모. 7레벨이거든요. 예. 근데 약을 바르자마자 9레벨이 되는 거예요. 7레벨에서 9레벨로요? 네.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물어봤을 때 다 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약 바르면 다 하고 났을 때 색이 밝아지면 과연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연모제는 밝아져요. 그걸 이제 처음에 두 번째 좀 순한 약 바르면 더 어두워진다든지. 근데 처음에 너무 밝아지니까 얼른 걷어내야죠. PPT. 걷어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멘붕이 와서 아니, 뭘 내가 멘붕이요?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마음은 열려요? 예? 결론이 나는 사람이랑 너무 결론은 좀 어땠어요? 결과적으로는 괜찮은데 과정에서 내가 만족 아니라니까요. 모발 금방 안 자지러져요. 염색. 그때는 얼른 PPT를 도포한다든지 먼저 도포됐던 약을 살짝 걷어내고 거기다 순한 약을 좀 발라보세요. 오히려 안에 자지러지게 하는 물질을 파마에게 스스로 막 다 밀어내버린다니까요. 요즘엔 오히려 두피가 있더라면 이쪽 염색을 하고 여기는 염색 한 5번 반복 시술하고 한 번 시술했는데 원터치 도포하면 이 부분이 먼저 바이러가 와요. 끝에 쪽은 오히려 약도 안 먹고요. 딱딱하게 산성화가 돼가지고 그랬던 모발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갑자기 두피 쪽이 노래지니까 색깔이 밝아지니까 과연한 줄 알고 그러다 보면 뭐 다른 게 막 이제 혼란이 와서 그러면 간단해요. 이 부분에 그냥 PPT 살짝 도포하고 살짝 걷어내버리세요. 안 자지러세요. 자지러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색이 돌아오지 않아서 PPT를 뿌려도 그 약 나중에 중화하고 나면 다 돌아와요. 그래요? 그리고 색깔이 유난히 많이 빠졌던 모발들은 중성 컬러도 그것도 어디 있어요? 수정 모발도 건강모로 웬만하면 가르라고 해서 이제 뭐 건강모가 있던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머리 있어요? 그리고 꼭 하자마자 보니까 제가 그 약으로는 절대 못하겠는 거죠. 그 약을 그럼 얼른 순한 약을 바른다, 그래서 좀 적게 바꿔서 바른다. 해결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밝은 정도가 너무 밝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막 머리가 끈적거리고 모발이 형태가 무너지지 않으면 색깔은 금방 들어가고 걷어내면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상 타반상 그러면 맨날 그러는데 뭐 저한테 좋은 머리 주나요? 또 저희 애를 제가 실험해 본다고.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 다운펌을 맨날 했는데 얘가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앞쪽으로 쏠리고 막 이렇게 뒤로 쏠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항상 잔소리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손님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유일하게. 저도 그래요 여기가. 네. 저도 그래서 머리가 항상 근데 못 자르는 사람 보면 여기가 결국은 발감은 되더라고. 제가 하다 안 되니까. 근데 나눠서 보면 딱 보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경험을 이 치오를 발라가지고 이제 두피에 발라서 얘를 먼저 1차로 조금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저기 하려고 했는데 애가 문제는 두피가 너무 따갑다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는 안 돼. 엄마 나 죽이려고 하냐고 막 아주 잔소리를 얼마나 해가지고 못했어요 결국은. 근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다운펌을 하는데 이렇게 모발이 너무 징오거나 막 이러면 잘 안 붙잖아요 머리가. 이랬을 때 노하우가 혹시라도 있으신지. 저는 붙이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발감으로 밀어버리라고. 근데 모든 손님이 밀고 싶죠. 아이고 그거 1cm를 무슨 재질로 붙이냐고 두피에 이렇게 떠 있는 나무가. 그러니까 밀고 나중에 싶은데 붙여달라 하니 붙여야 아니, 돼. 그날은 붙어도 그놈게 자라 나오면 또 그 문제가 되잖아요. 딱 끊겨가지고. 요즘에 보면 무서워 죽겠어. 아니 다운펌 한다고 그냥 여기다 얼마를 받았는데 두피가 벌거려져 앞으로 발진까지 생겨서 중화하면 막 따가서 난리 치니까 또 다운펌 또 중화가 없는 거랬는데 참 말이야. 그래놓고 여기 뿌리에 걸린 살이라고 약 바르라니까 또 약 바른다고 또 난리 치고 앉아. 그거 우쩌라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다운펌은 당연히 바르는 거고 뿌리 벌리면 띄워 바르는 거고 이게 뭐냐? 맞잖아요? 근데 솔직히 약으로 머리 방향을 바꿔서 뿌리 벌리고 살려주니까 어떻든가 기계 작업은 너무 쉽죠? 아니 파마는 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다운펌이니까 바르고 뿌리 벌리면 띄워 바르고 처음부터 왜 이 약을 띄워 바르라 하겠는가 하면 솔직히 옛날에 우리 스트레이트 크림 무지무지 독했잖아요. pH 막 12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두피에 바르면 두피는 덜 자란 애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방향도 없이 있는 대로 발라버리니까 약의 무게 때문에 꺾였잖아요. 꺾이니까 이 약 나빠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럼 띄워 발라. 이게 지금 교육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파마약 중에서 가장 강한 약이 어떤 약일까요? 지금 현재 다운펌이에요. 다운펌 발라놓고 또 열 처리하고 거기다 파지 붙여놓고 그 붙여놓은 거 보세요. 머리카락이 안 보여. 얼마나 도배질을 해놨나. 다 끊겼잖아요. 그 저한테 아침에 이제 전화가 집중적으로 오는 편인데 다운펌 꺾인 머리 어떻게 붙여요? 그러면 막 소리 질러요 제가요. 원장님이 붙였으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 제가 이렇게 꺾으라 그랬어요? 그 무슨 재질로 그걸 붙이냐고 도대체 꺾인 모발을 보면 막 모발이 누글누글누글해질 정도로 그렇게 발라버리고 그러니까 다음은 생각 안 하는 거. 어제 제가 이제 어제 낮에도 오전에 10시부터 저쪽 분당에 정자동에서 교육했는데 그 아주 다 젊은 부부지간에 하고 다 32살, 28, 32 요 사이에요. 그 선생님들 역시 똑같이 파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자기 신랑을 다운펌을 해갖고 다 꺾여놔갖고 머리가 누글누글해져갖고 아주 다 갈라진 머리카락을 어제 약으로 다 조금 디톡스를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투블럭컷 이쪽 사이드 머리카락 딱 붙여서 내려주니까요. 그래주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다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다운이 돼 보이죠? 딱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머리카락을 붙일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전라도 쪽에 가면 목포 쪽에 가면 차라리 거기에는 제일 유명한 김이 이제 곱창김이잖아요. 제일 두꺼운 거. 야 김을 붙여라 그러지. 아주 새까맣게. 붙이려고 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뭐 생각해보세요. 왜 따갑죠 두피가? 약을 있는 대로 발라놓고서는 그러지 마세요. 요즘 SNS 보면 중국 사람들은 더 무섭더만 전체를 다 붙여버리세 그냥 아주. 야 그래놓고 스타일 해놓은 거 보면 참 웃기니까 또 앞머리 이거 누워서 자라는 네. 거를 앞으로 내리고 싶어서 방향을
반대로 꺾어버리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모발 길이가 모발의 방향이 바뀌려면 최소 10cm 이상은 돼야 돼요. 모발 길이가 짧은 모발은 반대로 잡아주면 절대로 오질 않아요. 모발이 우리가 그래도 눈썹 정도를 가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눈썹보다 짧은 모발은 절대로 그거 하려고 하다 보면 코를 강하게 걸다 보면 난리 나죠 앞머리. 그럼 반대 방향으로. 아니 하죠. 저런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나머지 수업을 시키죠. 우리는 꼭 이 머리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스타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요 사이드 이렇게 삼각 팩트를 타도 이 머리를 갖고 내리면 어떨까? 커트로 감춰야지 그걸 어떻게 무슨 재주로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얼굴 라인에서 저 가운데 삼각을 뜨세요. 그리고 요 라인 있죠? 이 머리카락을 당겨서 그거 이제 뭐라고 하죠? 이쪽 커트 형태를 그렇게 만들어요. 커트로 잡아야 돼요. 커트로 위에 머리카락은 올 수 있다고 말해요. 단순히 얼굴 라인에 있는 이 카우릭들은 얼굴 라인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걸 교정하려고 하지 마요. 주변 머리카락과 어울리게만 딱 만들어 놔야 돼요. 방향 바꿔놓는 즉시 이상해져요. 그리고 나서 위에 머리카락을 당겨서 커트로 잡으세요. 또 중앙운동 문제는 어떤 거예요? 자, 이 파마약도 중화 안 해도 돼요. 이틀 동안 내비두면 돼요. 심지어는 어떤 약이든지 제가 오늘 이제 연화 테스트 때 말씀드릴 거지만 어떤 약이든지 이 파마 약이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파마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먼저 절단이 된 SS기가 보면 반드시 체결하고 이릅니다. 그걸 이제 옛날에 중화제 없는 약들은 24시간 동안 샴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약도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약도 마찬가지예요. 왜 파마 약을 이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약을 만들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약 안에 내용물보다 이 용기 값이 지금 3배가 비싸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파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일 팔기 싫은 게 이 조그마한 파마약이에요. 이거 3,000원 넘어버리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비싸다고요. 그러면 이 용기 값이 요게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요? 지금 요거만 1,000원이 넘어요. 이게 뭐라 하나, 요거 3개. 근데 굳이 그거 아니어도 또 범죄 정도 상관이. 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러면 왜 일반 펌약을 큰 말통에다 넣어버리면 씻잖아요. 왜 여기에 넣었을까요? 그렇죠. 특히 우리 여기 캐론 시스템 다 써보셨잖아요. 캐론 시스템 쓰다가 뚜껑을 닫고 나중에 뚜껑을 열려고 하다가 뭔가 어서석하게 모래알이 만져지죠? 그게 뭐냐면 시스테인하고 시스테인하고 만나서 시스틴이 돼버린 겁니다. 시스틴 갖고는 SS 값 절대 못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치오나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인 아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산소를 만나면 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오강렬 대표님이 아주 새로운 파마약을 만들었다가 낭패를 봤죠. 파마약 처음에는 거품이 나오는 파마약을 하는데 나중에 그 안에 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여기 담석이라는 거 아시죠? 요로 결석. 그 아이가 왜 소변 줄기, 소변이 나가는 그 요로에만 담석이 생길까요? 요로 결석 그 담석이 뭘까요? 시스테인하고 시스테인하고 만나는 시스틴입니다. 그 아이가. 그게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약, 중화제 없는 약, 어떤 약도 다 동일합니다. 그 말 자꾸 뭐 저 시간 단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또 자, 그럼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이제 이따가 시술을 하고 오늘은 뭐 우리 이제 디지털 펌 한 명하고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다른 저기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오늘 염색하면서 파마만큼 뿌리볼륨 살리기 제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미정 원장님? 네? 이뻐지셨는데? 뭘 잘랐어요? 왜 여자 머리 자른 거 내가 다 저렇게 지적해야 되지? 그죠?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염색하면서 뿌리볼륨. 자, 이제 염색, 기존의 염색 갖고는요, 뭐 염색방,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홈염색 우리가 논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얼마나 하나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이 뭐 좋다고요? 뭐가 좋아요? 도대체가. 그냥 종류만 많고 모발 색깔 맞춰서 3% 6% 색깔 혼합하고 정확하게 도포하고 시간 맞추는 것밖에는. 그러면 집에서
화장품 가게나 어디에서 약국에서 파는 염색을 가지고 한번 염색 한번 해도 돼. 실제 그 염색약이 질이 나쁜지. 지금까지 색깔만 드리는 염색은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고객들이 미용실을 가서 염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한 개도 안 든단 말이에요. 다 똑같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용실 가는 게 귀찮아지거든요. 그럼 집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미용실에서 한번 염색을 하고 나서 특히 압구정동에서 어떤 미용실,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미용실이에요. 그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나서 2번 다시 염색, 그 이후로는 염색 본 적이 없어요. 미용실에 가서. 제가요 진짜 생긴 거니까 피부가 무지 약해요. 여자 화장품만 쓸 수밖에 없어요. 남자 화장품은 막 따가워서 못 삽니다. 근데 염색약을 있는 대로 발라버리더라고요. 투피까지 그냥 막 바르더라고요. 그거 지워져야 안 지워지지? 그리고 누워서 그러더라고요. 수건에다가 리무버로 지워드릴게요 하고 제가 그 크로스 냄새를 모를까봐 그래요? 수건에 크로스를 발라서 막 거기 비비는데요. 막 따가워갖고 야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따가워 그래도 막 비비더라고요. 저 춘천 원장님 어디 있어? 네. 제가 춘천 아모스 교육 갈 때 여기다 이렇게 붙여갖고 다녔어요. 딱지.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염색 자국이요. 왜 집에서 그러세요? 아니요 미용실에서요. 이러지 마시다 그랬어요. 진짜 한 15일 고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염색만 색깔만 들면 된다는 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오픈하지 마요. 그래서 오늘 염색하면서 두피 그 다음에 모발에 관리하는 염색 찌꺼기, 두피에 관리하는 찌꺼기 거기 이제 우리 파마 디톡스 이제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염색약, 잔류물질을 냄새 제거하고 두피 자극 없고 뿌리볼륨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게 준비가 돼 있을 때 오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님 많이 맞이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파마 20명만 하고 나면 게임 끝. 알아서 다 소개가 와요. 염색 20명만 하고 나면 게임 끝. 그러면 한 달, 두 달은 그냥 봉사한다는 생각 갖고 그냥 오전 한 명, 좀 오강일 대표님에게 오후 2명. 아니 그 정도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10명 받으려고 하니까 바쁠 줄 알았는데 그냥 바쁘고 하지도 못하는 거. 그 손님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집은 진짜 머리 잘하는지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준비가 됐을 때 오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오픈하기 전에는 그 골목이 아주 만만해 보입니다. 오픈해 보세요. 그 산들이 얼마나 큰 산들인가. 그죠? 다 사활을 건너하는 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연화 테스트. 그리고 연화 테스트. 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펌제로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 모발 전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클까지 손상을 이렇게 해서 일명 뻥문다라고 얘기했던 할머니 파마들. 파마 한번 염색 한번 하고 나면 모발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다 끝장나버리잖아요. 펌제로 큐티클이 망가지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 큐티클 한 겹이 있잖아요. 한 겹 하면 거칠어뜨린 큐티클을 정돈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윤기 정도. 이거 정도만 하셔야 돼요. 결국은 파마 약을 모발에 바르는 모피질 안쪽에 있는 폴리페타이드. 그죠? 이게 모발의 주세결합이라고 있어요. 자, 폴리페타이드를 감싸주는 무엇? 간축물질. 간축물질에 있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 특히 이 SS결합을 절단하려고 우리가 파마약을 바른단 말이에요. 요즘엔 이래야 돼. 요즘 한국인 모발에는. 옛날에는 큐티클이고 모피질도 필요 없어. 그냥 숨죽이면 됐어요. 워낙 건강했으니까. 이제는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 모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피질 안쪽에 있는 간축물질에 있는 SS결합을 절단하려고 파마나 약을 바르는데 모피질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연화 테스트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절단이 됐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첫날 제가 이제 크림약 바르고 액상약 발라갖고 모발이 어두워지고 단단해지니까 그럼 연화 테스트는 어떻게 봐요? 이걸 봐라. 이 아저씨가 말장난아.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렇게 졌죠. 이게 세 번째 수업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요 당기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발이 단단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연화 테스트는 제가 한 6에서 7가지 정도로 갈 건데요. 앞으로 당겨보고 꺾어보는 건 대부분 과연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연화는 얼른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당겨서 많이 늘어나고 꺾어도 꺾어지는 모발은 대부분 과연화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반복 시술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림약 바르고 모피질 안쪽으로 빠르게 침투하려면 순한 치료를 꼭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화 테스트. 첫 번째는 저는 모발의 색으로 봐요. 색. 자, 아까 펌제를 바르면 모발의 색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밝아지죠. 왜 밝아질까? 바로 수소기나 미용기나 매직이나 간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색소는 제한적이었잖아요. 이 정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모발 전체가 부푸니까 모발이 부풀어지는 것만큼 색소가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색소 간격이 벌어지니까 밝아져 보여요. 당연히 밝아져 보이는 거죠. 색이 밝아졌다. 근데 우리 원장님 같이 막 2레벨, 3레벨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4개, 막 5개 갑자기 모발의 형태가 무너지면 이건 과연하죠. 그죠? 자, 색으로 보고 두 번째는 색은 첫 번째 모발의 색을 두 번째는 밀려나오는 색을 보셔야 돼요. 자, 대부분 크림약을 바르고 액상약을 도포하면 모발의 색이 어두워지던가요? 밝아지던가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재도포할 때 그 액상 치료가 지금까지 벌어졌던 특히 이온계랑 에센스가 한 번 더 절단이 될 건데도 뭔가 잔류 알칼리, 지금 모발이 갖고 있는 이 알칼리를 중화를 하면서 뭔가 이온계랑 결국은 과연화는 대부분 잔류 알칼리하고 지금 펌제 알칼리하고 두 개가 더해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화는 환원제 때문에 에센스 결합이 많이 절단이 있어서 과연화가 된 게 아니고 알칼리, 잔류 알칼리, 펌제 배합이 되는 알칼리하고 둘이 더해져서 대부분 지금의 과연화는 알칼리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 아이를 재도포하면 모발은 어두워지죠. 근데 이 재도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서 밀려나오는 색깔은 대부분 또 어두워져요. 그죠? 저는 대부분 특히 산화연모제 시술했던 모발에서 연화 테스트를 저는 펌제를 도포하고 밀려나오는 색이 모발이 갖고 있는 색하고 거의 비슷했을 때 저는 연화가 80% 이상 침해된다고 저는 예측을 해요. 자, 그러면 밀려나오는 색은 모피질 안쪽에 색소가 중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파마약에 배합된 알칼리가 환원제가 이 색소를 쪼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색깔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파마약이 모발 전체를 다 관통하고 중합이 된 색소까지 쪼갰으니까 우리는 에센스 결합이 적당량 절단됐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색으로 보시라. 색은 처음에 모발의 색하고 밀려나오는 색을 꼭 봐라.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밝아졌을 때 밀려나올 때 그때 얼른 어느 정도 모발이 안정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약의 강도를 높였다 낮췄다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약의 파워를 높였다가 갑자기 또 줄였다가 막 조절을 해요. 연화 정도를. 그때부터 계속 미련하게 그냥 순한 약만 갖고 해도 도포하지 말고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시간을 좀 단축해서 좀 강한 약을 빨리 연화를 봐야 되겠다 싶으면 액상약보다 더 파워가 높은 약을 더 바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발의 반응을 보고. 자, 두 번째는 컬 필름을 봐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죠. 일반 펌 기존에 컬이 있는데 그 위에 또 컬을 걸겠다라고 풀지도 않고 또 로또 많은 건 뭐였대요? 우리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지금 대부분 도 99%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발에서 내가 원하는 컬하고 매끄러운 컬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죠? 최소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컬 정도는 풀고 내가 윤기나 부드러움을 잡아놓고 컬 걸면 어떨까? 맞죠?
그런데 제가 제 경험으로 일반 펌이 됐든 열펌이 됐든 컬이 거의 한 80에서 90%가 펌제로 기존에 갖고 있던 컬이 풀리면 저는 대부분 요때 한 전체 연화의 디지털 펌 기준으로 전체 연화 기준으로 한 60% 정도 연화가 진행이 됐구나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 펌을 할 때 크림 약발하고 액상 약을 할때 1차 연화 정도를 컬이 기존의 컬이 다 풀리는 정도. 그리고 컬이 풀리려면 거의 모발이 갖고 있는 그 색깔은 또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여야 돼요. 컬 풀림으로 봐라. 세 번째, 저는 곱슬 교정. 특히 곱슬을 펴려고 펌제로 도포하면 펌제로 곱슬이 기존의 곱슬이 80% 이상 교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펌제로. 그러니까 약을 발라서 곱슬 거의 한 80% 정도 펴줬어. 저는 그걸 연화 한 80% 정도 봐요. 근데 곱슬 피는 연화를 보면서 꺾고 당기는 사람은 뭐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약을 바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슬은 약으로 피는 거지 기계로 피는 게 아니잖아요. 곱슬 약으로 펴주면 기계 잡으면 설렁설렁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곱슬이 한 80% 정도 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요거 헹궈 깨끗하게 헹궜을 때 전체 곱슬이 또 80%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곱슬이 남아있으면 연화 안 된 겁니다. 깨끗하게 헹구고. 그때 마르면서 조금씩 부스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기계로 잡을 수가 있어요. 곱슬이 펴지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저는 냄새로 봐요. 연화가 됐을 때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 모발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시술했는지 매니큐어를 시술했는지 염색을 시술했는지 그 펌제하고 연모제하고 또 헤나하고 섞였을 때 그 독특한 냄새가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냄새를 좀 잘 맡는 편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로또 파마를 하고 중간 세척하고 중간을 하려고 캡을 딱 벗겼을 때 뭔가 묵직한 시스테인 냄새가 훅 올라오죠. 그죠? 그 냄새가 펌제 도파는 중간에 난다니까요. 근데 그 냄새가 오래 나질 않아요. 그리고 펌제 도포하자마자 그 냄새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곱슬인 사람들 파마가 잘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저 수원 동생 왜 안 왔대? 형 왜 안 되거든? 여기 앉아있어요. 동해실 형. 왜 형 신경 안 써? 동생인가 형인가? 냄새를 보셔야 돼요. 냄새. 네. 자, 다섯 번째는 저는 대부분 시간으로 봅니다. 시간. 그리고 특히 두 번째 더블 연화의 두 번째 할 때는 저는 테스트 같은 거 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약의 차이 같은 시간만 딱 보는 거죠. 자, 특히 여기 혹시 우리 가정 네. 학교 논문 쓸 일 있어? 아니. 없어? 네. 네, 그렇구나. 자, 우리 원장님이 논문 쓰시려나? 쓰려서 돈이 최고야. 돈이 나버려. 그러니까 논문 가져가봐야 돈 그래. 자, 저는 어떤 펌제든 파마 약을 도포가 끝난 상태에서 15분 바르면서 15분 말이야. 근데 크림 약은 이 착용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근데 약간 물약하고 로션 타입의 약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도포 딱 끝난 시점에서 15분이 지나버리면 그 약의 생명은 끝났어요. 펌제를 도포하면 이거잖아요. 물이 모발 전체를 부풀려버리고 그 사이에 알칼리가 들어가서 이온기압을 좀 더 모발 전체를 부풀려버리고 그 사이에 환원제가 침투해서 이렇게 SS결합이 가령 어떻게 100개가 절단이 됐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00개. 자, 요 15분 동안 SS결합이 100개가 절단이 됐어. 그죠? 그러면 이 파마 약에 배합이 돼 있는, 그죠? 그리고 모발에 이 펌제를 모발에 도포하니까 그 모발에 도포해 있는 파마 약의 환원제 양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지금 여기 15분이 지났어. 근데 파마 약을 도포했어.
근데 약 한 100개 정도가 절단이 됐다고 보니까 내가 예상을 해. 그러면 지금 모발이 덮여져 있는 파마약의 환원제 양은 많아졌을까 적어졌을까? 당연히 적어지죠. 왜? 절단된 것만큼. 근데 환원제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들었다고 했으면 여기에서 100개가 절단이 되는 게 쓰였으니까 900개. 더더군다나 파마약을 아까 그 조그마한 병에 쓰고 이 고가의 파마약일수록 아주 이런 고가 용기에 넣는 이유가 산소를 차단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캡을 씌웠을 때하고 그냥 펼쳐놨을 때하고는 연화 정도가 확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15분 동안 100개가 절단이 된 것만큼 쓰여졌고 대기 중 산소에 의해서 환원제가 다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모발에 덮어져 있는 파마약은 거의 껍데기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우리 모발 안에 1000개의 SS 결합이 있으면 SS 결합을 이루지 못한 시스틴은 50에서 100개가 남아있고 시스틴을 이루지 못한 시스테인도 50에서 100개가 동시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발 안에는 SS 결합만 있는 게 아니고 시스틴도 있고 시스테인도 있고 공존한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요 SS 결합이 100개가 절단이 됐으면 시스틴 양은 어떻게 해요? 200개가 더 많아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아이가 한번 절단이 된 SS 결합은 중화할 때까지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약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시스틴 양이 200개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반대로 재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먼저 절단이 된 SS 결합하고 중화했을 때 그 아이하고 다시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시스테인은 어떤 시스테인하고도 결합을 이루고 시스틴은 어떤 시스틴하고도 결합을 이루어요. 그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책에서 보면 SS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주변에 어떤 시스템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것을 자연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연산화, 옛날에 막 건강했을 때는 약을 있는 대로 받았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됐어요.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파마 약도 15분이 지나면 그 약의 생명은 끝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연화를 더 보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제도포. 요 제도포 할 때 어떤 약을 선택할 건지가 건강한 연화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쪽에서 정자동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걸 국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룰. 가정. 이 국룰이 어떤 뜻인가? 국가가치관에 이런 국룰. 룰. 그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도포 내가 모든 파마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약을 정확하게 도포할 수 있는 약을 물약 크림약. 건강모 손상모. 아니 그때 다르지. 그러면 제도포는 물약 크림약. 그걸 국룰이래. 그런데 요 재도포 할 때 먼저 도포되어 있던 약을 걷어내고 도포할까? 그냥 재도포할까요? 걷어내고 재도포.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국룰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자, 요 15분이 지나면 SS가 또 최대치가 되지만 더 무서운 것 과연하는 무엇? 알칼리, 잔류 알칼리 파마액이 되어 있는 알칼리 이온 결합도 최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펌제를 도포하면 할수록 연화를 더 보면 더 볼수록 모발이 밝아지고 과연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약을 여기서 재도포하니까 HS 값은 더 절단이 되는데 반대로 모발의 색은 어두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맞죠? 자, 요게 이제 그러면 먼저 도포된 1차 도포했던 약보다 확연히 pH가 낮은 액상치료를 도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액상치료를 도포하면 치료가 이 큐티클을 못 열잖아요. 방향 못 잡잖아요. 잡아주고 액상치료. 물론
그렇게 남자들 뻣뻣한 모발은 먼저 도포됐던 약보다 더 강한 약을 발라야 될 모발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재도포할 때 걷어내고 액상 치유를 도포하니까 모발이 어두워지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모발에 누적이 된 여러 가지 잔류물질까지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개꿀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재도포하면서 이제 디톡스까지. 자, 이게 재도포만 잘하면 거의 여기서 이제 다 거의 저 건강 면허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더 이 자연 산화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분이 지나서 내가 연화를 더 보려고 그냥 방치나 열 처리를 해버리면 이 파마에 지금 도포되어 있는 파마 약으로 절단 SS값이 더 절단하는 것보다 재결합하는 양이 많아져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얘기로 3해리 정수라고 이야기해요. 공부 조금 한 애들은요 이걸 갖고 그렇게 차이나게 뭐 CFK 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야뭐 그게 배고프면 더 먹으면 되고 밥을 먹고 싶은데 배가 차있으면 화장실 갔다가 또 먹어. 아니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제가 이제 맥주를 하루에 24병을 먹어봤네요. 24병을? 처음에 4병인가 5병인가를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병을 사왔죠. 또 10병을 사왔죠. 근데 맥주 있잖아요. 5병 먹으면 그대로 맥주가 나와요. 먹은 것만큼. 그거 얼리면 그냥 맥주예요. 오늘 해볼까? 그게 제가 보니 5병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500cc 한 3개 정도 먹으면 먹고 나면 먹은 것만큼 그대로 나와요. 제가 술이 취한 상태던데 이거는 오줌면이고 맥주다.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요. 자, 바로 그래서 제도포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바르면서 제가 약을 적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전체 바르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한 번에 바르니까 제가 바르는 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의 생명은 도포가 끝난 시점부터 15분. 거기서 열화를 더 벌려면 무조건 제도포. 그리고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물약이 좋을까요? 천천히 침투할 수 있는 크림약이 좋을까요? 아니 미련하게 바쁘다며 그다 왜 크림약을 바르고 난리냐고. 그냥 물약 바르면 되지. 그래서 크림 치료 2가지 건강하나 순삭하나 액상 치료 2가지 일반 펌 치료 하나 열펌 치료 하나 문의 누구한테? 강연 여기에 문의하면 다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 열펌 치료 사기 싫어. 그럼 여기에다가 열펌약, 적당약 섞어. 그죠? 그래갖고 물약 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 그거보다 더 물약 가지고 자질지는 모발 있잖아요. 로트펌약. 그런 거 다 PPT 혼합해서 밑도 끝도 없이 바깥 섞고 계란 섞고 뭘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약의 작용 시간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2번째 열할 때 땡겨보고 꺾어보고 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몇 분? 다들 지금부터 10분만 봐. 약의 작용 시간. 약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1차 연화 때 요거 1차 도포 때 안 자지러지면 이 모발은 끝까지 안 자지러져요. 바르자마자 자지러지니까 그냥 어떻게 허둥대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약 발라놓고 가서 컷 한 명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잖아요. 지금 크림 다 그거지 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정히 빼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손님 숫자 줄여야 돼요. 이게 게임이 돼요 지금? 체력을 하루는 할 수 있지 더 할 수 있지 그 다음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하려고 가격을 자꾸 낮췄잖아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손님 곁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손님이 작정을 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못 받은 거지 손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쓸려봐 작정을 하고 왔는데 못 뺏었던 거지. 뭘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국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거기 뭔 말이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제도파는지 알아? 그지? 아침 먹고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고 이 약의 생명은 이거 끝난다니까? 그걸 더 내비두면 그 뭐가니 그래서 잘리아나 알칼리하고 이하하고 되는 사질이 졌던 거예요. 내가 이거 파마 약으로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 줘볼게.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라고요. 잘하려고 아주 전문용어 쓰다가 꼬여버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닫아버리고 파마 이야기하면 아주 말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뭘?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가죠? 산해리 점수 설명해봐. 꼬이잖아. 이해는 됐죠? 왜 제도파인지.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부분 제도파 할 때 색깔이 어두워져요. 대부분. 근데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열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꼭 묻잖아요. 그럼 열처리는 언제? 그래서 제가 웃긴 얘기 그러잖아요. 고객님 모발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36.5도, 선생님들 체온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서 만져주라는 얘기예요. 만져주면 안 자지러져. 자지러져도 내 머리가 이상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만큼 신경 썼으면 됐어. 내 머리 돌려 안 나와. 신경 쓰지 마. 언제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다니까요. 우리나라 고객들만큼 이렇게 진짜 정 많고, 그러니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바빠서 그걸 생각을 안 했다고요. 기술 아니에요. 우리 서비스업이지. 그러면 기술이 없는 미용실들은 다 망했게? 근데 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정하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좋았을 때 겸손하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좋아지고 이런 것까지 겸손해지면요, 그 사람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아들내미를 보면서 야, 얘도 이제 장사꾼 아들 맞구나. 이제 일본에 유학을 시켜다가 유학을 보낸 덕을 봤죠. 며느리를 이제 데려다 들어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걔들은 제가 봐도 재수 더럽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그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유학 가서 2년 동안 유학하고 1년 딱 일했어요. 호텔리어로. 그것도 오사카 쪽에 이제 외국인 전용 호텔. 1년 딱 일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호텔이잖아요. 왜? 못 오게 외국인을 못 오게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초창기에 얼마나 일본 거기에 애를 뒀다고 생각해봐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보다 더 심각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벽이나 긁고 앉아있고. 그죠? 그래서 야 두라 그랬어요. 이거 또 5대요? 그거 할 일이 없으니까 월급 100만 원 받고 어떻게 있어요? 기본 받고. 그 반세가 60인데. 왔는데 저녁마다 뭐 통화하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너 여자친구냐? 이때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아빠 저도 그게 걱정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라 그래. 그 말을 했는데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일주일 후에 사람보다 물건이 먼저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래요. 어떻게 왔는데 방문도 주고 한국말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다시 이제 충북대학교 어학원에 2년 동안 그 끝내놓고 나서 이제 작년 7월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재수 더럽게 없게 돼요 보니까. 그래 놓고 이제 뭔가 제가 좀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사고나 치고 그랬으면 안 해줄 건데 뭔가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직장 갖기가 쉽지 않아요. 38단 넘어버리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떡볶이가 뜬대요. 이 새끼가 유학간 시켜 같은 남자들이 쪼잔하게 저 떡볶이 한다고 하길래 참 애가 잘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본에 있을 때 저한테 아빠 제가 개 관련된 사업을 할까요? 그랬더니 이 개새끼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먹는 식용 개만 생각했지 그때 그걸 시켰어요. 하려고. 요즘 아주 개엄마들 난리더만. 우리 딸내미 제 카드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는데 거기에 30만 원이요. 고양이에 관련된 고양이 새끼 하나 갖다 놓고 뭐 지 새끼란다. 아이고 참말로
기침하고 났더니 아이고 오고고고 이 새끼 지 아빠 재채기 하는데 쳐다보지 않거든. 인연이. 요즘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1년 지금 한 2년 정도 떡볶이를 하는데 떡볶이가 얼마나 잘 되나. 그냥 주말에는 150에서 한 200 팔고 평일은 80에서 한 100만 원 팔아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한 달에 한 지난달에 700만 원 저축을 했대 둘이. 스텔라 떡볶이 광고 많이 나오더만요. 근데 정확하게 1억 2천 들어가. 1억 2천 들어가서 한 달에 저 700에서 1000만 원 요즘 하기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그런 사업이 있더라니까. 근데 그걸 하고 나면서 이제 뭔가 저 생각에는 이것저것 자꾸 키우더라고요. 근데 대전 쪽에 요즘 이제 한마음 정육점, 한마음 삼겹살이라고 그 삼겹살을 거의 막 한 14일, 15일 정도를 숙성을 해요. 근데 그 고기 먹다 다른 거 못 먹어요. 근데 그건 또 한 달에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다 판대요.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사업도 젊은 애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완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월세가 다 분석을 해서 총 들어가면 총 이것까지 다 계산놓고 저한테 그렇게 디글디라니까. 아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 새끼야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라고 하면 뭐든지 이제 할 수 있는 태세예요. 아 진짜 요즘 젊은 정말 똑똑해요. 사업이. 그리고 우리보다 달라. 물론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봤을 때는 나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 우리 애기들 우리 후배들 이상하다 하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요즘 세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다정히 막 하고 이렇게. 근데 이런 수업이니까 내가 가서 저를 껴안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거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저 바로 미투예요. 진짜 그렇다고요. 근데 배울 게 많아요. 표현력 좋고. 그 다음에 계획이 우리보다 확실히 판단이 빨라요. 제가 이 사업하기 전에 이제 매직키, 비트와이라는 매직키 있잖아요. 근데 그때 13명이 저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저를 떠난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누나 아들 조카 새끼. 군대 제대하고 3일 만에 데려왔거든요. 야, 영악해요. 제가 어려워질 걸 아니까, 지가 짐이 되기 싫으니까 사장님 저랑 연다면 저 다시 복학하래요. 개불 복학 뭐 복학이요. 바로 삼성자동차로 가더만. 판단이 엄청 빨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는 제가 삼촌한테 짐이 될까봐요라고 얘기해요. 그런 생각 때문에 갔대요. 나는 그는 끝까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떠나버리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사례가 깊더라니까. 진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약의 자는 시간이 무한대인 줄 알았었어요. 그럼 얼굴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약의 작용 시간은 도포하고 나서 어떤 날 또 15분. 시간으로 보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연화를 더 봐도 자지러지지 않는 방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과연화는 한 번에 발라서 죽은 척을 한 걸 우리가 과연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연화를 2번 더 보면 볼수록 차라리 파마가 더 나오는 게 나아요. 더 나오면 뭐래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나오면 다시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연화가 잘 됐는데 파마가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대뜸 얘기하죠. 연화 안 되죠. 송연화. 자세해졌는데요? 송연화요.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발 전체가 자지러지는 것은 대부분 죽은 척이에요. 그리고 그건 에스테스감이 많이 절단돼서 자지러지는 게 아니고 잔류 알칼리하고 파마에 배합되는 알칼리하고 이 이온 결합의 과잉 반응으로 보시면 그 아이를 딱 진정을 시켜주면 오히려 오래 간다니까요. 연화가 덜 됐을 때 거칠어요. 특히 끝머리. 저는 우리 고민정 원장님이 창원 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더라고요. 끝이 거친 이유가 연화가 덜 돼서 거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예. 맞지? 네. 그걸 하니까 요즘에 오히려 끝모발들이 대부분 경화가 많이 심하게 진행이 돼 있어요. 그게 송연화가 되면 파마가 나와도 거칠어요. 근데 연화가 잘 되면 아주 가벼워져.
그걸 빨리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연화를 더 봐라. 그러니까 파마는 약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클리닉 제품이나 이런 걸 갖고 연화가 되는 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아이들은 방해 요소를 한다. 연화가 되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로또로 말아봐. 그냥 확인하고 싶거든. 단단해졌는데도 오히려 말아놓고 1, 2분 지나면 컬이 나와. 그리고 컬이 있었던 모발들은 그냥 쭉 세워봐. 직모를 갖고 세워가지고 스니까 연화 됐죠 그러더라고. 그 직모는 직모는 뭐해 둬서 컬이 있었던 모발을 쭉 한 15가닥 두르면 연화가 덜 되면 이렇게 한 휘어져요. 근데 연화가 잘 되면 일자로 쓴단 말이에요. 그 직모를 세워놓고 연화 됐죠 그러더라고. 그 직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화는 모피진 안쪽에 있는 SS갑을 절단하려고 하는데 이 SS갑 모양도 없고 절단된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꺾어보고 당겨보는 것만 갖고 연화를 테스트하려 하지 마라. 오감을 총동원해라. 그리고 연화가 됐을 때 그 촉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미역이나 다시마 물에 불려놓으면 미끄덩 하면서 약하고 모발하고 잘 섞여져 있어서 어떤 게 약이고 어떤 게 모발인지 모를 정도 잘 섞여 있는 것. 그게 유화 아닌가요? 그 느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번만 보지 말고 모발 하나에 도 끝부분도 안쪽까지 다 보고 앞에도 보고 뒤로 보고 몇 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딱 만져보고 연화 됐네. 끝머리 한쪽 거기만 보고 대부분 연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아까 이제 스스로 연화가 안 됐구나. 안 나온 쪽은 연화가 안 된 거지.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래서 동시에 약을 바르다 보면 2명이서 바르다 보면 반드시 연화 한 부분이 비어요. 특히 곱슬 연화 때 꼭 비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때 주 디자이너가 나머지 전체를 연결시켜서 그 연결되는 그 지점을 꼭 확인, 체킹하셔야 돼요. 대부분 파마 안 나온 것들은 연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모발에 바르는 이유는 모피질한 쪽 간축 물질에 있는 에스테티가 저기 정확히 봐요. 저 뒤에. 저 대표님 거기 그 사진 좀 띄워줘봐요. 저거 내가 500만 원 들여가지고 저 디자이너한테 그림 그리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 사. 자 여기. 자 요것이 폴리페타이드. 요거를 감싸준 요죠 폴리페타이드 간축물질. 매트릭스 간축물질. 거기에 있는 SS가 절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파마약으로 요 폴리페타이드 용수철 같이 생겨져 있는 그 아이가 파마약으로 저 형태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과연화를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과연화를 가지고 우리가 연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연화를 더 보는데도 모발이 단단해질 수도 있다. 그게 가는 연모에서 아주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환원제로 SS갑이 절단이 돼서 과연화가 되지 않았었구나. 모발에 누적된 여러 가지 잔류물질들하고 파마하려고 더해져서 그 아이들이 더 컸더라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제도 파면 할수록 모발이 약간 부풀어 날 수도 있고 또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과연화는 연화가 잘 됐으면 쭉쭉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 와서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니까 그런 연화 테스트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첫날 그랬잖아. 건강한 연화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건강해진 거라고. 건강해진 건 아니죠. 건강해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제가 이제 학자라면 요게 SS 캐나비입니다 라고 저렇게 큰 사진 새끼 하나 정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펌제가 들어가서 절단된 그게 이제 저 화학 기호론이 있어요. 그죠? 기호론인데 우리는 보고 싶잖아요. SS 캐나비 어떻게 됐는지. 근데 솔직히 우리가 파마약을 도포해서 어디에 있는 SS갑을 절단하는지 정도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모발에 있는 SS갑 그거 절단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그러면서도 연화가 잘 됐다, 더 봐라, 과연화를 우리가 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화는 모발의 어느 부분을 파마약의 모발인들이 어떤 물질이 건드렸을 때부터 과연하는지, 과연화를 생기게 됐던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현저하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발 상태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잔류물질하고 더해졌던 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약 때문에 과잉화가 됐다. 그 아이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주 원인은 잔류물질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가 힘든 거예요. 왜? 약 받는 사람이 독박을 씁니다. 탈색한 사람은 혼란 다 그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염색 같은 경우도 먼내기 염색이 있고 새치 염색이 있는데 이 먼내기 염색이 pH가 더 높고 훨씬 더 많은 탈색을 해야 되는데도 더 파마가 새치 염색이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잦은 염색 때문에 그래요. 염색을 자주 해서 색깔이 들어간 것만큼 모발의 구조가 다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탈색이 힘든 이유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멜라닌 색소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뭐 피지를 보면 다 그냥 탈색약으로 다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파마를 걸어달라 하니 걸어줘요? 큐티클을 갖고 어떻게 걸어놔도 유지가 안 된다고요. 샴푸 한두 번에 뭐 드라이 한 번에 쭉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아이를 뿌리 볼륨을 잘 살려서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파마 그러면 무조건 컬이라고 연상을 하니까 컬이 나와야 되지 파마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고객이 생각하는 파마하고 미용사가 생각하는 파마하고는 너무 지금 갭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경력이 많은 원장님들일수록 파마 그러면 컬, 파마는 컬 이렇게 머릿속 딱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입으로 내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줄게. 그렇고 빠글빠글하게 만들어놓고 또 그걸 다 또 드라이로 풀고 있다. 이쁘지? 아니다. 생각 좀 바꿔라.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디지털 파마하고 염색하고 오늘 제가 이제 좀 빨리 끝내버렸어요. 자, 시술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시술할 사람, 시술해볼 사람? 누구? 빨리 시작. 그리고 이따 우리 원장님 네. 염색약 갖고 왔어요? 네.